자, 그래서 우리가 셀레니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셀레니엄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셀레니엄이 무엇을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이용을 해가지고 셀레니엄 모듈, 정확하게 말하면 셀레니엄이 갖고 있는 하위 모듈 중에서 웹 드라이버라고 하는 모듈을 가지고 오고, 그 모듈에서 제공을 하는 크롬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를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을까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셀레니엄을 이용을 해가지고 무엇을 실행을 시켜요? 여기 나온 것처럼 무엇을 먼저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키죠. 자,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셀레니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웹페이지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 즉 우리가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요. 맞을까요? 자, 어떻게 이동할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는 만약에 우리가 해당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알고 있으면 해당 URL 주소를 셀레니엄을 이용을 해가지고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해당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을 해서 이동을 하면 되죠. 맞을까요? 근데 항상 그런 경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URL 주소를 가지고 어떠한 웹페이지로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추가적인 액션, 어떠한 링크나 버튼을 클릭하는 액션을 통해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지만 그곳에 그 웹페이지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액션들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셀레니엄을 가지고 해서 해당 웹페이지로 최종적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을까요? 그리고 링크나 버튼 같은 것을 우리가 웹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무엇으로 부른다고요? 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엘리멘트가 되는 거죠. 자, 엘리멘트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을까요? 그리고 소스 코드에는 하나의 엘리멘트가 하나의 태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뷰티풀 숲을 가지고 태그를 찾을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음? 그러한 비슷한 정보를 엘리멘트가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어떠한 정보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살펴봤었죠. 아이디 정보도 있고 이름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엘리멘트를 찾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정보가 해당 엘리멘트의 유니크한 주소인 무엇이다? 엑스패스가 되는 거예요. 엑스패스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특정한 엘리멘트의 유니크한 경로가 됩니다. 알겠죠? 다른 정보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정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정한 엘리멘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고자 하는 혹은 선택을 하고자 하는 엘리멘트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러한 엘리멘트를 찾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펑션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은 이러한 펑션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개의 엘리멘트들을 찾을 수도 있는데 보통 웹 스크래핑 목적으로는 여러 개의 엘리멘트를 동시에 찾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엘리멘트만 찾고 걔를 클릭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정보를 입력을 한다든지 그러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를 보죠. 자, 그래서 이 웹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가 회원 리뷰 정보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사용자는 어떻게 하냐면 해당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주소창에 입력을 한 다음에 자,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보고자 하는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보고자 하는 정보가 회원 리뷰라고 했을 때 이 페이지는 없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해당 정보를 보기 위해서 특정한 링크, 특정한 엘리멘트를 클릭을 한다고요. 이리로 가죠. 맞아요? 이 정보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하는 행동을 흉내를 내야 된다. 똑같이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일단 셀레니엄을 가지고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이 URL 주소를 해당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을 하고 이 페이지, 여기죠. 아이고. 여기로 이동을 한 다음에 회원 리뷰, 즉 상품평 정보를 보기 위해서 셀레니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회원 리뷰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을 해야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려면 일단 엑스패스 정보를 가지고 해당 링크에 대한 엘리멘트를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러한 코드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고 주소창에 주소가 입력이 되고 회원 리뷰 링크가 클릭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로 최종적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셀레니엄이 그 웹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는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맞을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변수가 얘가 되는 거죠. 왜?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아지는 소스 코드가 셀레니엄이 갖고 있는 어떠한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페이지 언더바 소스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을까요? 이거 한 번씩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해볼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한번 해보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이번에는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이 셀레니엄을 가지고 추출을 하냐면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웹페이지의 URL 주소가 이거라고 가정을 하죠. yes24의 메인 페이지. 그래서 이 URL 주소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가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페이지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먼저 베스트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베스트셀러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웹페이지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책에 대한 링크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책, 지금 달러구트 꿈 백화점 2라고 하는 책이죠. 이 책의 회원 리뷰 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이 웹페이지에 어떠한 웹페이지? 달러부트의 꿈이라고 하는 책의 회원 리뷰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단계만 몇 단계가 추가가 된 거예요. 전반적인 과정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거랑 동일합니다. 맞을까요? 시작 페이지가 달라졌죠? 시작 페이지가 여기가 아니에요. yes24의 메인 페이지, 홈페이지가 시작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엘리멘트를 클릭해가지고 이 페이지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페이지 소스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당 웹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는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자, 다 한 사람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DM으로 여러분들의 코드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한 번씩 천천히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거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켜서 주소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URL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URL 정보라고요? 이 메인 페이지에 대한 URL 정보라고요. 얘라고요. 음. 그러면 이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죠. 맞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떠한 엘리멘트를 클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베스트라고 하는 링크 엘리멘트를 클릭을 해야 돼요. 클릭을 하려면 일단 먼저 찾아야 되죠. 어떠한 펑션을 이용해서 셀레니엄에서 제공이 되는 find element by express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특정한 그 엘리멘트의 express 정보를 어떻게 복사할 수 있는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줬었죠. 다들 기억을 할까요? 자, 그리고 다 한 사람들은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 안에 해당 책에 대한 회원 리뷰 정보가 정발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알겠죠? 한 번씩 해봤을까요? 하고 있어요? 아직 하고 있다고요?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새로운 노트북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똑같아요. 그렇죠? 여긴 똑같죠. 근데 URL 주소가 바뀌었어요. 맞아요? URL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얘예요.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타임점 슬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셀레니엄이 갖는 단점이 무엇이냐면 속도가 약간 느리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인터넷 환경, 그러니까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셀레니엄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타임점 슬립을 써가지고 약간씩 기다렸다가 셀레니엄이 어떠한 액션을 하게끔 하는 게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셀레니엄이 어떠한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보여주기 위해서 타임점 슬립을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떠한 두 가지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 코드를 이용해서 크롬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고, 맞아요. 그리고 이 get이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get 펑션의 인자로 들어간 URL 주소가 실행이 된 크롬 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이 되고 이동을 하는 거죠. 해당 웹페이지로. 맞을까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얘죠. 베스트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클릭을 하려면 일단 해당 엘리먼트를 엑스패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찾아야 합니다. 걔는 얘랑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엑스패스 정보 어떻게 가져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엘리먼트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검사가 나옵니다. 맞나요? 검사를 누르면 해당 엘리먼트에 대한 태그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야 돼요. 이 하이라이트에 대고 그러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그 메뉴 중에서 카피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엘리멘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이 카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어떠한 정보를 카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엑스패스라고 하는 정보를 카피를 해야 되는 거죠. 카피를 한 다음에 걔를 어떠한 펑션의 인자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find element by express라고 하는 펑션의 인자로 입력을 합니다. 문자열 형태로 입력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 펑션이 찾아서 그 엘리멘트에 대한 객체를 리턴을 한다고요. 받은 거예요. 엘리멘트라고 하는 변수를 통해서. 맞을까요? 그리고 얘는 하나의 객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어떠한 펑션을 적용하게 되면 클릭이라고 하는 펑션을 적용하게 되면 해당 엘리멘트를 클릭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했어요. 시간을 조금 멈춰 볼게요. 셀레니엄이 어떠한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했으면 어떠한 페이지로 이동을 한 거예요? 여기서 사용자가 베스트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해서 나오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한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링크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야 돼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책의 정보죠. 그 어떠한 책이라고요? 이 첫 번째 책이라고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해야 돼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도 하나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어? 하나의 링크도 하나의 무엇이 된다? 엘리멘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 엑스패스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검사를 누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하이라이트 된 태그에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엑스패스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find element by express라고 하는 펑션에 인자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클릭을 해야 되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보기 위해서 뭐예요? 얘죠. 회원 리뷰.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엑스패스를 카피를 합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이동을 한 거예요? 여기 마지막 페이지까지, 즉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까지 이동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보를 담고 있는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되죠. 해당 소스 코드가 어떠한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셀레니움이 가지고 있는 페이지 언더바 소스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로즈 하고 펑션을 적용을 하면 뭐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종료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을까요?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되고 주소가 입력이 되고 자, 얘가 클릭이 되고 클릭이 돼서 이렇게 되죠. 자, 그럼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가 여러분들이 셀레니움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저장이 되어 있나요? 해봤어요? 이런 거 찾아보면 되죠. 아마 필자와 같은. 이게 좀 떨리는 순간이에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쵸? 다행히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있나요? 예. 자, 혹시나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요 그 주피터 노트북 파일은 제가 채팅창을 이용해서 지금 바로 공유를 해줄게요. 그래서 하지 못한 사람들은 해당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코드를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방금 올려줬으니까 어? 필요한 사람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또 어떠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이걸 닫아볼게요. 자, 이 웹페이지 베스트셀러 책들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이 페이지에서 지금은 우리가 한 권의 책에 대한 정보만 추출했죠. 맞을까요? 그런데
여러 권의 책들의 정보를 추출을 하고 싶어요. 무엇을 이용해서?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얘에 대한 정보도, 회원 리뷰 정보도 추출을 하고 싶고, 이 두 번째 책에 대한 회원 리뷰 정보도 추출을 하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는 밑에 있는 다른 책들에 대한 회원 리뷰 정보도 추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정답은 간단해요. 셀레니엄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키잖아요. 맞을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웹페이지를 이동을 합니다. 그러한 작업을 여러 권의 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 돼요. 무엇을 하지 않고 클로즈 펑션을 호출하지 않고, 즉 해당 웹브라우저를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행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종료하고 새롭게 실행을 시켜도 되긴 하는데, 종료하고 새롭게 시키는 이 과정에 필요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을 해가지고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실행을 시킨 브라우저를 종료하지 않고 동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게 훨씬 더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베스트셀러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웹페이지에 URL 주소를 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가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셀레니엄을 이용을 해가지고 브라우저를 실행시킨 다음에 주소창에 이 페이지의 URL 주소를 입력을 해서 여기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책에 대한 회원 리뷰 정보를 담고 있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 책에 대한 회원 리뷰 정보를 담고 있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굳이 해볼 필요 없어요. 동일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포문을 돌리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해보세요. 포문을 돌려도 될 수 있어요. 엑스패스가 특정한 패턴을 갖고 있다면. 그건 확인해 보면 되겠죠. 엑스패스가 패턴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냐면, 제가 잠시만요. 여기서 새로 이렇게 열어볼게요. 방해꾼이 존재해요. 걔가 누구게요? 얘예요, 얘. 팝업창. 그럼 팝업창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엘리멘트를 클릭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얘가 블락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려운 방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 셀레니엄이 실행을 한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팝업창이 뜨잖아요. 얘만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그냥. 그게 제일 간단해요. 물론 이제 코딩 방법을 써서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어렵고 잘 안 되고. 그 방법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셀레니엄이 실행을 한 브라우저 상에서 얘를 닫아주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제가 말한 거 해보고 다 한 사람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DM으로 해당 코드를 보여주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셀레니엄을 능숙하게 쓸 줄 알아야지만 웹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큰 무리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숙제, 언제 나갈지는 아직 미정이긴 한데 곧 나갈 거예요. 첫 번째 숙제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이러한 예스14 페이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실습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웹 스크래핑 스킬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웹페이지들을 트라이 해보는 게 필요해요. 네이버도 해보고 인스타그램도 해보고 해보세요. 이거 잘못한 것 같죠. 자,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의 엑스패스에 특정한 패턴이 있나요? 없나요? 패턴이 있죠? 그럼 패턴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구문을 사용할 수 있다? 호어 구문을 사용하면 되죠. 맞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하는 펑션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지금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작업을 하는 펑션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포문을 사용할 수도 있죠. 간단하게.
자, 보면은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가 일단 달라졌죠. 그래서 베스트셀러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이용해서 해당 페이지를 시작점으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했던 거죠. 이거는 첫 번째 책에 대한 링크를 클릭을 하고 해당 책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회원 리뷰 링크를 클릭을 해가지고 해당 책에 대한 리뷰 정보를 추출을 하는 거고요. 맞을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넣어야 되는 게 뭐예요? 얘예요. driver.get URL을 다시 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어디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스타팅 포인트인 베스트셀러 책들의 정보를 보여주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한다고요.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번에는 몇 번째 책에 대한 링크를 클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책에 대한 링크를 클릭을 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두 번째 책의 링크를 클릭하기 이전에 혹은 해당 두 번째 책의 회원 리뷰 정보를 다운로드 받기 전에 브라우저를 종료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브라우저는 종료하면 안 돼요. 브라우저는 모든 정보를 다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만 종료를 하는 겁니다. 맞을까요? 네, 변경을 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HTML1에는 첫 번째 책에 대한 회원 리뷰 정보를 담고 있는 소스 코드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HTML2라고 하는 변수에는 두 번째 책에 대한 회원 리뷰 정보를 담고 있는 소스 코드가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있죠? 이걸 닫으라고요. 닫았어요? 저 가고 첫 번째 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다시 원래 페이지로 이동을 하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책에 링크를 클릭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됐을까요? 그래서 HTML1에는 예,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소스 코드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HTML1에는 첫 번째 책에 대한 회원 리뷰 정보를 담고 있는 소스 코드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셀레니엄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페이지에 존재하는 어떠한 정보나 데이터를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될까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자, 이 파일도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올려줄게요. 네, 지금 올렸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다운로드를 받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이제 셀레니엄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이 웹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그냥 URL 주소만 입력을 하거나 어떠한 버튼이나 링크만 클릭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떠한 옵션을 선택을 해야지만 사용자가 선택한 옵션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예요. 그러한 경우에도 특정한 옵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무엇을 가지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무엇을 가지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무엇을 이용해서? 네,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그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웹페이지는 무엇이냐면 중고차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웹페이지예요. 그래서 특정한 중고차에 대한 그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차에 대한 정보를 세 가지 정보를 입력을 해야 돼요. 일단 차에 대해서 어떠한 토픽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싶은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의 reliability를 보고자 하는지 아니면 리페어 히스토리를 보고자 하는지 fuel economy를 보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reliability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차의 브랜드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죠. 아큐라, 아우디, BMW 이런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BMW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차량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BMW에서 나오는 차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첫 번째 원 시리즈라고 하는 특정한 모델을 선택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우리가 선택한 옵션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기 위해서 밑에 Go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웹페이지가 나오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정을 하냐면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의 정보를 다운로드 받고자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러한 정보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무엇을 사용하면 된다고요? 셀레니엄을 사용하면 된다고. 자, 보세요. 다시 원래 페이지로 갈게요. 자, 지금 Select Topic이라고 하는 이 메뉴가 있죠. 얘를 무슨 메뉴라고 불러요?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밑으로 쭉 여러 개의 메뉴들이 나오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드랍다운 메뉴라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메뉴도 홈페이지를 웹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무엇일까요? 얘네들도 홈페이지, 지금 이 홈페이지죠. 이 웹페이지에 존재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다 엘리멘트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얘네들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찾을 수가 있어요?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셀레니엄을 가지고 찾고 접근할 수가 있다고요. 어떠한 펑션들을 이용해서 여기서 살펴봤던 이러한 여러 가지 펑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들도 일레멘트이기 때문에 고유한 무엇을 갖고 있어요? 엑스패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정보를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엘리멘트들이 엑스패스 말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네임, 아이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엘리멘트를 접근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용하려면 얘네들의 정보가 어때야지만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정한 엘리멘트에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자, 태그를 생각해 보세요. 유니크해야 된다고요. 동일한 아이디 정보를 갖는 또 다른 엘리멘트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네임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엑스패스 정보를 사용한다고요. 얘는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셀레니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메뉴, 첫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요? 셀렉트 토픽이라고 하는 드랍다운 메뉴에 해당하는 엘리멘트를 찾았어요. 셀레니엄을 가지고. 그 다음에 특정한 값을 선택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reliability. 얘도 누구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셀레니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관련된 코드가 어떠한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네, 이 웹페이지가 이제 트루델타라고 하는 웹페이지가 되는데 트루델타 셀레니엄 이그젬플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해당 코드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켜야 되죠. 똑같이. 그리고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돼요.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 웹페이지에 URL 주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메인 페이지로 일단은 이동을 해야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그 작업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드랍다운 메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음? find element로 시작하는 펑션을 이용해서 얘를 찾은 다음에 셀레니엄에서 제공이 되는 어떠한 클래스를 사용을 해야 되냐면 select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야 돼요. 얘를 사용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특정한 드랍다운 메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될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나오죠. 이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요 select topic이라고 하는 드랍다운 메뉴에 해당하는 엘리멘트를 찾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요게 이건 똑같죠? 이게 무슨 정보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find element by name 해당 엘리멘트의 이름 정보를 가지고 첫 번째 드랍다운 메뉴인 select topic이라고 하는 메뉴를 찾은 거예요. 찾은 다음에 걔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선택을 할 때 어떠한 클래스를 사용을 한다고요? 어떠한 클래스? 선택을 해야 되니까 어떠한 클래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select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합니다. 클래스이기 때문에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떠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select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생성자 함수의 인자로 여러분들이 찾은 엘리멘트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야지만 select 클래스가 갖고 있는 어떠한 펑션을 이용해서 혹은 어떠한 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메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메뉴가 갖고 있는 어떠한 특정한 옵션, 어떠한 밸류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select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한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메뉴에 해당하는 엘리멘트를 찾은 다음에 걔를 select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의 인자로 전달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일단 얘를 먼저 찾아볼게요. 자, 지금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해당 엘리멘트의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엑스패스를 가지고 찾아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엘리멘트가 갖고 있는 다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특정한 엘리멘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름이라고 하는 특정한 정보를 사용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엘리멘트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가 아니죠. 크롬으로 가야겠죠. 자, 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봐야 되죠. 맞아요? 그럼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검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정보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한 엘리멘트에 대한 예죠. 정보들이 된다고요. 어떠한 정보가 있어요? 아이디 정보도 있고 네임 정보도 있죠. 그래서 엘리멘트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특정한 태그의 속성 정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select topic이라고 하는 엘리멘트를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해당 엘리멘트가 갖고 있는 name이나 여기 name 있죠. 보여요? 아니면 id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는 name 정보를 사용을 한 거예요.
네임 정보를 사용해서 특정한 엘리먼트를 찾기 위해서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한 거예요? 다시 코드로 돌아가 보면 find element by name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한 거고 인자로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혹은 찾고자 하는 엘리먼트의 이름을 문자의 형태로 입력을 한 거죠. 그래서 select topic이라고 하는 드랍다운 메뉴에 해당하는 엘리먼트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보면 results underbar page라고 되어 있어요. 맞을까요? 네. 이 정보를 사용을 한 거고 만약에 id를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id에 해당하는 값을 어떠한 펑션의 인자로 입력을 하면 돼요? find element by id라고 하는 펑션이 있죠. 그 펑션의 인자로 입력을 하면 id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엘리먼트를 찾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러한 코드를 이용해서 첫 번째 드랍다운 메뉴를 찾았어요. 찾은 다음에 select라고 하는 특정한 클래스 생성자 함수의 인자로 걔를 전달을 한 거죠. 그러면 객체가 생성이 되잖아요. 이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select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제공이 되는 여러 가지 펑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펑션 중에서 무엇이 있냐면 자, 드랍다운 메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특정한 값을 선택을 해야 되죠. 이 드랍다운 메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특정한 하나의 옵션, 특정한 하나의 값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펑션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select by value라고 하는 펑션이에요. 그리고 해당 펑션의 인자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값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돼요. 지금은 1이라고 들어가 있죠. 이 1이 어떠한 정보인지, 어떤 옵션에 대한 정보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이 select topic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나왔죠. 맞아요? 그래서 그 select topic이라고 하는 엘리멘트에 대한 태그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거기 옆에 보면 화살표가 보여요? 삼각형?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되어 있죠. 걔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 삼각형을. 이 삼각형이 아래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각각의 옵션에 대한 밸류가 나와요. 보여요? 그래서 reliability라고 하는 옵션은 밸류가 얼마래요? 밸류가 얼마예요? 1이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select topic이라고 하는 드랍다운 메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reliability를 선택을 하고자 해요. 그럼 어떠한 밸류 정보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1이라고 하는 밸류 정보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펑션을 이용해서? 어떠한 펑션을 이용해서? select by value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해서. 그래서 지금 1이라는 건 넣은 거죠. 그래서 어떠한 옵션을 선택을 한 거예요? reliability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는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드랍다운 메뉴를 선택을 하고 그 메뉴가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옵션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겠죠. 동일한 코드를 이용해서 맞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는 select brand라고 하는 드랍다운 메뉴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검사 메뉴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name이라고 하는 정보를 갖고 있죠. 해당 엘리멘트가, 해당 드랍다운 메뉴가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이용해가지고 이 두 번째 드랍다운 메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눌러봐요, 여기. 셀렉트 브랜드에 눌러봐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셀렉트 브랜드는 두 번째로 나오는 드랍다운 메뉴잖아요. 여기에 어떠한 옵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드랍다운 메뉴의 옵션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음? 네. 첫 번째에 대한 옵션을 선택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reliability를 선택을 합니다. 음? 그리고 다시 하죠. 검사를 하면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화살표를 밑으로 이렇게 바꿔요. 그럼 역시나 각각의 옵션에 대한 밸류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BMW 옵션을 선택하고 싶어요. 무엇을 이용해서 해당 옵션이 갖고 있는 밸류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떠한 펑션에 select by value라고 하는 펑션에 BMW에 대한 밸류 정보인 BMW죠. 그 정보를 문자열 형태로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맞을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BMW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select 모델 드랍다운 메뉴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검사를 누르고요. 그래서 네임이 뭐예요? 해당 엘리멘트의 모델이죠. 그래서 find element by name이라는 펑션의 인자로 모델이라고 하는 정보를 입력해서 select 모델이라고 하는 드랍다운 메뉴를 찾은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밑으로 내리면 각각의 옵션에 대한 밸류들이 나오죠. 이 밸류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모델을 결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몇 시리즈에 대한 거냐면 1시리즈 모델에 대한 밸류가 14이기 때문에 14를 이용해서 1시리즈 모델을 선택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다른 모델을 선택해 봐도 돼요. 연습 삼아서. 자, 선택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떠한 버튼을 클릭을 해야지만 우리가 선택한 이러한 옵션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 버튼을 클릭을 하면 돼요. 얘도 하나의 무엇이라고요? 고 버튼도 엘리멘트가 되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해당 엘리멘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사용해서 클릭을 하면 되죠. 요거는 yes24에서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고 버튼에 엑스패스를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엑스패스를 복사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갖다 넣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되죠. 자, 클릭을 하면 어떠한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죠. 맞을까요? 그래서 이 웹페이지가 갖고 있는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그 작업을 무엇을 가지고 한다고요? 셀레니움을 가지고 한다고요. 한번 해보죠. 실제로 되는지. 잘 돼야 될 텐데.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리로 가고 여기 보세요. 선택이 저절로 됩니다. 보이나요? 이동을 한 거예요. 그 페이지로. 이렇게. 동일한 페이지죠. 아까 봤던 거랑 우리가 직접 손으로 옵션들을 선택해서 나온 웹페이지랑. 그래서 해당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걔를 확인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 찾아보죠. 이런 게 있는지. 여기 있죠. 이런 정보가 해당 웹페이지의 정보가 여기 소스 코드에 저장이 되어 있다. 한 번씩 해봤을까요? 이해가 돼요? 재밌지 않나요? 아닌가? 너무 강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미없는데 자꾸 재밌다고 강요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질문을 하고요.